지금 국회는 비상계엄 사태 진상 규명 또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온통 신경이 쏠려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 법안 논의는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통과는 됐지만 또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예산안 오늘 좀 짚어보고요. 또 살펴봐야 할 민생 법안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금 뭐 국회 상황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그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연내 처리해야 될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어서 관계된 분들은 걱정이 지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국회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이 119개가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이 계류돼 있다라는 것은 네. 뭐 그 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네. 법을 우리가 필요로 합니다. 이 네. 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정부라든지 국회 이제 여야가 제출한 법안들이고요. 네. 이것을 이제 심의해서 정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필요한 것이냐, 이 법으로 발의되느냐. 네. 그러니까 계류됐다고 해서 다 법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심의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상임위가 열려야 됩니다. 이제 네. 본회의보다는 각 이제 해당 부처에는 상임위가 열리고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법사위를 통해서 가야죠. 이제 그 본회의로 가야 되는데 네. 일단 상임위조차도 지금 열리지 않는 몇몇 상임위들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네. 그거가 통과되고 법사위로 가서도 지금 법사위는 또 다른 문제로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여야 간에 정리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네. 국회가 지금 정상적인 법안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겠습니다. 탄핵 소추 전국이 모든 이슈를 지금 빨아들이면서 국회에서도 지금 정상적인 논의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와중에 이제 어제 그 여야가 일단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이제 네. 모이긴 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야당 단독으로 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가 됐어요. 네. 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예. 그 우리가 이제 그 지난달 29일 날 예결위에서 내 예산안은 이제 예결위에서 673조로 이제 민주당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되는 건데 네. 물론 이제 뭐 서로 잠깐 673조라고 예. 하셨죠? 네,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정부 아닌 거죠? 673조. 아니요, 이거 3천억 민주당 안입니다. 저 정부안이 677조였고 민주당안이 아니 673조입니다. 673조입니다. 착각했어요. 673조 순간. 이제 그 민주당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고 네. 그게 이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어쨌든 이게 야당안이 됐던 여당안이 됐던 지금 이제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안이 된 거죠. 이제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673조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야당에서는 이제 4조 1,000억에 대해서 감액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액을 시킨 거고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에 의한 원칙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여당에서는 야당이 감액한 4조 1,000억 중에 네. 3조 4천억을 증액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어제 다시. 예. 근데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673조 3천억으로 확정이 돼서 현재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애초에 정부 원안은 677조 4천억 원이었어요. 거기서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이제 야당의 그 예산안 673조 3천억 원이 통과가 된 의결이 된 네, 거죠. 네. 그러면 애초에 그 정부 원안에서 감액한 예산 그 부분이 어디였습니까? 일단 뭐 예비비가 가장 컸고요. 네. 그러니까 예비비 5조 중에 이제 절반 2조 5천억을 삭감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이라든지 일부 부서에 대한 특활비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비비가 4조 8천억 원이었는데 절반 수준이 2조 4천억 원도 감액된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비비라는 것은 예.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뭐 재예산이라든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발생했을 때 쓰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 임의로 쓸 수 있는 비율이 너무 크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이제 결국 정부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정부는 네. 이제 민생 예산이 삭감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677조 거기서 네. 보면 보건복지 예산이 3천억이 전년 대비 삭감이 됐고 네. 다양한 것들이 이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정부 안에서도 삭감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다. 그러니까 677조가 전년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조정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내역들을 일일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서로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들은 있어요. 네.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옳고 그르냐라는 부분들을 떠나서 네. 일단 지금 현재 673조 원에 대한 예산안을
예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그 통과가 됐다. 요 팩트만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특활비하고 특경비하고 경찰 특활비 이런 건 전액 삭감된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네, 이제 정부 핵심 사업 중 하나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은 일부 삭감이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죠. 505억 5,700만 거의 다 원 삭감이 중 된 겁니다. 497억이니까 거의 다 삭감이 된 된 거죠. 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서로 간에 이제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이 부분을 좀 복원해 달라라는 네.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민생 수사 관련 경비 500억하고 네. 대왕고래 관련해서 500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 논의하지 않고 통과시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건 여야 간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사상 처음이라는 거 그렇죠. 아닌가요? 이제 우리가 뭐 과거에도 뭐 이견은 다를 수는 있었습니다만 결국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산안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보통 그러니까 국회에서 네.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안이 넘어오면 네. 그거를 이제 감액은 가능하지만 네. 증액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뭐 지역구 쪽지 예산이라는 건 뭐냐라고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은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이게 이제 예결 소위라든지 다양한 이제 예산을 검토한 과정에 있어서 네. 정부와 여야가 서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결국은 네. 서로 간의 이견을 이제 좁혀가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비결로 야당이 이제 그거를 이제 단독으로. 넘겼고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당 독자적으로 한 사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민주당 감액금 1조 6천억 원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그 3천억 원을 새롭게 반영하자고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이것도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네. 이제 뭐 서로 간에 협상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은 이제 과거 일이 돼버린 겁니다. 정부가 이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다양한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네. 표면적으로 나온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불거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예산안이 이렇게 통과됐지만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추경을 하는 것은 이제 국회가 통과를 해야 되지만 국회가 내세울 수 있는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정부와 여당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정부와 여당에서는 추경에 대한 얘기라든지 증액에 대한 것은 없는 상황. 더군다나 또 이걸 할 수 있는 지금 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문제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꼭 필요 예산이 통과 못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걸로 이제 현재로서는 673조지만 내년도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거 사례도 보면 정부와 이제 국회 간의 소통을 통해서 네. 추경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끝은 아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장은 야당 안으로 이제 내년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예. 요거가 되면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대통령 예. 결재가 나오면 하는 거고 일단 정부 예산이 정해지고 나면 이 정부 예산 중에 이제 각 부처 예산들이 이제 예,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예산안을 올렸지만 결재가 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결재가 났기 때문에 네. 각 부서의 예산안이 정해지고 부처별로. 부처별로 정해지고 지자체도. 그다음에 이제 요거에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네. 각 지자체도 예산을 결정을 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찌 됐던 이 시국에서도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정해야 나머지 이제 지자체까지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기 걱정 안 때문에 하면 큰일이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더 뭐 이게 지금 뭐 증액이냐 감액이냐를 떠나가지고 일단 확정하고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데 네. 확정조차 안 되면 우리가 준 예산이라 그래서 네. 올해 예산 상태로밖에 편성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런 건 아닌데 네. 이 준 예산이 정부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새로운 프로젝트를 못 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어찌 됐던 뭐 감액이 됐던 뭐가 됐던 정부안이 통과가 됐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산이 쭉쭉쭉 확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그리고 예. 가산자산 과세 2년 유예 이거는 이제 통과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금투세는 유예 얘기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일단 지금 폐지가 됐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많은 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고민하셨던 분들이 걱정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폐지가 확정이 됐고요. 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년 유예가 됐습니다.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1월 1일부터인데 과세를 하려고 했는데 2027년으로 유예가 됐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이제 논의가 진행되긴 하겠습니다만 네. 일단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정부의 아니었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산 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네. 이 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네.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라는 건데 지금 가상 자산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그 분산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통합되는 게 2027년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통합이 필요했군요. 되고 네. 예, 이제 그것이 이제 정부 아니었고 네. 그거를 야당과 어쨌든 해서 통과가 됐, 그러니까 유예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그 소득세법 개정 안에 있었던 금투세는 5천만 원이 넘는 그 금융투자 소득에 매기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폐지를 한 거죠. 일단 주식은 500만 원. 예, 그렇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금투세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세법 개정안 이게 이제 정부가 관심을 갖고 네. 추진을 했었는데 결국 어떻게 됐죠?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아니 세법 개정안 중에서 통과가 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지 않나요? 이제 그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게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네.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라는 게 정부 아니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부결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법 개정안에서도 정부 원안 가결된 것도 있고요, 수정 가결된 것도 있고 아예 부결된 게 상증세법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부결 이유는 뭔가요? 이것은 이제 어쨌든 야당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 반대 의사를 처음부터 펼쳤고요. 네. 정부의 논리는 그겁니다. 이제 20년 동안 이게 세법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국민 소득이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상속증여세 부담이 좀 더 커졌다. 중산층까지도 중산층이 또.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좀 이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이제 우리 국세 수입 감소 문제 이런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계층 간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대가 있었었는데 네. 어찌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안 네, 그러니까 이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낮추는 안은 부결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35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50인데 40으로 낮추려고 낮추려고 했는데 했었습니다. 예. 안 됐다. 예. 그러니까 최저 과표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려는데 그것도 안 된 거고. 안 된 거죠. 예, 그냥 지금 그다음에 현행대로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5천인데 5억 원으로 아주 크게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이걸 확인을 하셔서 뭔가 그 재산의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국회가 이제 지금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당장 필요한 법안들 급한 대로 이제 논의하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9개 네.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네. 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만한 좀 네.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 이 시간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요. 일단 지금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각각의 이해관계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일기 신도시를 이제 우리가 다시 재개발 재건축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기 그런데 신도시 특별법이었나요? 예, 그게요? 그 부분 네. 선도 지역을 먼저 맞아요. 네. 이제 지정을 해서 어디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냐라는 건데 그 법이 지금 현재 계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도 지역이 정해져야 여기서부터 이제 1, 2주 전인가 발표되지 않았었나요? 원래 선도 지역? 선도 지역에 대한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이제 지정을 하고 그때 이제 후속 법안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또 이제 하고 있는 게 이제 의료 관련된 법안들이 다 맞아요. 줄줄이 서 있다라는 네. 것들이죠. 네. 지금 현재 병원이라든지 이용에 불편도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네. 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현재 지금 다 줄줄이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간호사를 이제 대용으로 PA 간호사를 하겠다. 예, 뭐 이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안들이 지금 다 서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시행령이라든지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요거는 이제 통과가 의외로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로 만드는 법들이 지금 현재 멈춰 있는데 어디 의료와 이런 관련돼서요? 것들은 아니면은 아니요 이제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네. 새로 만드는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네. 지금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전력 인프라와 관련된 전력망 법안들이라든지 확충 확충법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를 줄이는 관련 법들 네. 이런 것들은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 현상이 변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법안을 만들 때 근데 우리가 새로운 법을 만들 때는 굉장히 자구 수정까지 들어가거든요. 자구 심사까지 예, 해야 심사까지 되잖아요. 들어갑니다. 네.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되는 거고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일반 상임위에서 통과한 법을 법사위로
법사위를 통과하는 이유가 네. 법률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법사위를 통과하는 거고 새로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라든지 기존 법의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느냐라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예, 법에 저촉되는 법이 거는 안 되니까 상충되는 게 예.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가 지금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전세 사기 특별법에 네, 대한 네. 이제 구해자 그 구제에 관한 법률 이것도 멈춰 있습니다. 상당히 네. 좀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다 정말 우리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 맞아 그런 법들은 필요한 법들이지. 반도체 특별법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크게 봐서는 영향을 있는 미치는 거죠. 거고요.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서 네. 필요한 것들이고 네. 뭐 신도시 개발관 건설사들 지금 어렵대는데 네. 그런 법들 뭐 의료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아유, 뭐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또 R&D 관련한 것들 네. 법안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뜻 들어도 네. 좀 중요한 것들을 이제 정부와 이제 국회에서 냈던 법안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심사도 그렇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팀원 안타깝습니다.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 그 이후로 이제 그 대규모 유통업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예, 여러 가지 뭐 이것도 정무위원회에 머물러 있는데 이것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네. 일부 오늘 뭐 이제 과방위 같은 경우 상임위가 열리고 일부 상임위가 열렸는데 일단 뭐 상임위원장이 출석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과방위야.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상임위 자체가 아직 안 열리고 있다라는 것도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계류적인 법안만 해도 119개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전국이 이렇게 정말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우리 이제 산업 경쟁력이 꺾이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들 지금 불안해해요. 그렇죠. 근데 수치로 보면은 일단 12월 수출은 어떨지도 지금 걱정이고요. 네,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예, 상당히 좋고 뭐 일단 뭐 자산 시장, 주식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네. 변동성이 지금 굉장히 확대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주위에서도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정부의 예산안이라든지 법안을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정해져야 기업들이 또 내년도에 사업 계획들을 또 짜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또 환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업들이 집행에 그렇죠.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기 행정기 예. 출범을 앞두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상태인데. 것들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미국과 협상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올스톱되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네.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될까에 대한 기준점들이 지금 없다 보니까 네. 일단은 지금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수출 14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4분기 들어서 수출 증가율이 좀 꺾였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연말에는 보통 좀 충분히 반등할 만하다 이렇게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전국이 이렇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게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 네. 어느 정도까지 처리가 될지 네. 만약 이번 회기에 논의가 잘 안 되면 일단 자동 폐기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회기가 끝나게 되면 법안은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법안 다시 이제 제출한다라는 것은 뭐 기존 법안을 그대로 이제 제출해도 되는 거고 네. 수정안을 내도 되는 것이긴 한데 근데 일단 지금 이제 회기가 끝나고 나면 지금 네. 이제 뭐 임시 회의 같은 경우가 열리는데 그 이제 정치 일정으로 지금 열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네. 정상적인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일정이 끝나게 되면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일정 그러고 나면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임시회도 열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그런 사례들도 네,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우리가 일단 국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정치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회가 열리는 것처럼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국회가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국민들께서 좀 요구를 해야 될 것들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하나 궁금한 게 예. 통과된 법안도 원래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그렇습니다. 법률로서 효력 발생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데 혹시라도 예. 그게 이제 권력 공백 이런 게 생겨서 국정이 좀 어려워지면은 그럴 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국무회의가 지금 이제 예산안 같은 경우 네. 우리 613조가 국회를 통과한 거거든요. 예. 법적인 절차가 이제 통과된 거죠. 이제 국무회의 의결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현재 계시니까 사인을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이제 거론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권한을 물려받는 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분이 사인하시면 효력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과거에도 우리가
우리가 이제 총리께서 그런 권한을 행사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요.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라는 예산안은 말씀인 충분히 할 수 거죠? 있는 거죠. 그런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무회의에서 일단은 이제 정부로 넘어간 거니까 네. 그게 이제 어제 통과됐으니까 이제 정부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에 열리나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부로 넘어가는 시간이 있을 거고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받아서 의결을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예산안이 통과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뭐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되는 건데 예산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른 법안들이 아니겠나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 꼭 돼야 될 텐데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요. 일단 지금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안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돈은 일단 쓸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닥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119개를 동시에 다 통과시킬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지금 당장 필요한 뭐 의료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전자상거래법이라든지 네. 뭐 이런 법들을 좀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좀 묵직한 법안들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처리를 좀 당장 체감되는 것부터 예, 좀 부터 빨리 좀 해주고. 해줬으면 네. 그런 것들을 국회가 운영의 묘를 좀 부려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불안감을 좀 내려놓고 또 소비를 완전히 줄이지 않도록 그렇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